교과서에도 수록될 만큼 많이 읽혀졌던 마사코의 질문.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마사코의 질문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저지른 만행과 우리 민족이 겪은 순환을 사실감 있게 보여주고 있는 작품집이에요. 생체 실험, 관동 대지진, 정신대 문제 등과 같은 이야기를 어린이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로 풀어냈어요. 역사를 알아야 그것을 극복할 힘도 생기죠. 이 책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역사책에서 많이 읽었지만 이야기로 읽으니 더 실감나고 마음이 아파와요. 불과 60년 전이 아니죠. 지금 2020년이니까 한 70년 정도 됐겠네요. 70년 전의 일인데도 진짜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고 믿기지 않는 부분이 많았어요. 선생님은 비참하고 부끄러워서 역사책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라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걸 느꼈죠. 너무 쉽게 잊어버리면 그 시절을 견디며 살아온 조상들에게 죄스럽지 않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종군 위안부가 뭔지 아나요? 이 책에는 모두 9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모두 지은이가 직접 듣거나 조사한 사실을 바탕으로 쓴 것이죠. 이 중에서 가장 마음 아프게 읽은 것은 잠들어라 새야라는 이야기였어요. 이야기 속 주인공은 12살 어린 나이에 일본인에게 쏘가 근로 정신대에 끌려가 죽도록 일했죠. 일본은 전쟁 물자를 만들어낼 노동력이 부족하자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을 붙여 사람들을 잡아갔거든요. 급기야 이 아이는 전쟁터에도 끌려가 일본군의 성놀이개가 되어야 했어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와요. 이렇게 끌려간 여인들을 종군 위안부, 일본군 성노예라고 불러요. 여러분들도 가끔 뉴스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매주 수요일이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종군 위안부였던 할머니들이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한 거 본 적이 있나요? 일본인들은 조선의 처녀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무지막지한 일을 저질렀어요. 끌고 간 처녀들을 성놀이개로 만들어 군인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이 기가 막히고 치가 떨려요.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그런 일이 없었다. 돈을 벌려고 스스로 자원한 것이다 하며 엉뚱한 말로 변명을 하고 나죠. 그땐 선생님이 정말 일본이 미웠어요. 생체 실험, 종군 위안부, 조선어 말살 정책, 일본인들이 자행한 만행이에요. 잎새에 부는 바람은 유명한 시인 윤동주에 대해 쓴 이야기예요. 윤동주 시인은 불과 26살의 나이에 감옥에서 숨을 거뒀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라고 노래할 정도로 순수하게 살고 싶었던 시인은 감옥에서 일본인의 생체 실험 대상이 되어 고통 속에 세상을 뜨고 말아요. 그것도 해방을 6개월 앞두고 말이죠. 여기에서 생체 실험은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잔인한 실험을 말해요. 긴 하루에서는 일본 경찰서에 끌려가 고문을 받다가 정신상자가 된 아들을 둔 순이 아버지가 이야기 나오는데요. 마침내 해방이 되자 순이 아버지는 아들을 밀고 한 데레우치 선생을 죽이려고 해요. 하지만 순이 엄마는 남편을 살인자로 만들 수 없다며 데라우치 선생을 피신시키죠. 데라우치 선생 부부는 자신들을 숨겨주고 밥을 가져다주는 순이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어요. 남작의 아들에서 가즈오란 아이는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읽고
일본인처럼 행세하죠. 이름도 창씨 개명을 해 일본식 이름인 가즈오라고 했고요. 가즈오의 아버지인 일본에 충성해 납작이라는 자기까지 받은 사람이죠. 일본인 교사의 편애에 우쭐해하던 가즈오는 자기 앞에서 굽실대던 아이들이 속으로는 비웃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아요. 결국 가즈오는 자신이 조선인임을 인정하고 손윤강이라는 조선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게 되죠. 꽃잎으로 쓴 글자에서는 조선말을 못쓰게 감시하는 일본인 선생님이 등장해요. 모두 조선 총독부의 조선어 말살 정책에 따른 것이었죠. 승우란 아이가 조선말을 사용해서 매를 맞게 되는데 승우의 아버지는 뿌리만 죽지 않으면 나무는 반드시 잎이 돋고 꽃을 피운다며 우리의 얼과 말과 글을 잊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일본은 꼭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해요. 일본인이 주인공으로 나온 이야기도 있어요. 꽃을 먹는 아이들에는 일본 소년이 나오는데 관동 대지진이 났을 때 조선인으로 오해를 받아 일본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죠. 역사책에서 본 적이 있겠지만 1923년에 일본 관동 지역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일본 정부는 사람들의 불만을 정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쏠리게 하려고 조선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죠. 조선인들이 지진을 틈타 불을 지르고 우물에 독을 탄 일본인들을 죽이려 한다고 헛소문을 퍼뜨렸어요. 이때 무려 6,600여 명의 조선인이 학살당했어요. 이렇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 대해 일본인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보상한 적이 없죠. 마사코의 질문은 일본 소녀의 물음을 통해 일본인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어요. 역사책에 나왔듯이 일본은 동남아시아까지 세력을 뻗쳐 인도와 전쟁을 하고 급기야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죠. 1945년 7월 미국, 영국, 소련 등이 일본에게 항복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전쟁을 계속했죠. 결국 미국은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각각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폭탄을 떨어뜨려요. 순식간에 도시가 불바다로 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원자병으로 죽어갔죠. 일본 천황은 즉각 항복을 선언했고 우리나라는 드디어 해방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많은 일본인들은 핵폭탄을 맞은 자신들만 피해자로 알고 있는 모양이에요. 물론 민간인에게 그토록 파괴적인 핵폭탄을 투하하여 아까운 목숨들이 죽은 건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자신들을 피해자로 보기 전에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동남아시아에 걸쳐 수많은 인명을 살해하고 고통 준 것에 대해 먼저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요? 치욕스러운 역사일수록 제대로 알고 기억해야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법이죠. 이 책에도 나와 있듯이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하는 동안 수많은 만행을 저질렀죠.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를 가져갔고 전쟁에 쓸 무기를 만들기 위해 심지어 녹그릇이며 숟가락까지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보내 죽게 만들었죠. 또 강제로 끌고 가 죽도록 일을 시킨 다음 외부의 비밀이 알려질까봐 한꺼번에 죽이기도 했고 조선 이름은 일본 이름으로 바꾸어야 했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매일 한국 신민의 서사를 외치며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치고 일본에 대해 감정이 좋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일본에 당한 고통이 아직도 깊은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미워한다고 해서 일본이 자기 반성을,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할지는 의문인 거죠.
아직도 일본 사람들 중에는 일본 덕분에 한국이 발전을 했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거든요. 무작정 일본을 미워하고 욕하기보다는 일본과 이웃하며 살아야 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하겠어요. 태평양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났지만 전쟁의 기억이 희미해지자 일본군은 다시 군사력을 키우고 있어요.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충분히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되는 거죠. 또다시 옛 역사가 되풀이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피 맺힌 역사를 잊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역사를 널리 바로잡고 알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힘을 길러야 하겠죠. 이것이 우리가 치욕스러운 역사를 똑똑히 기억해야 하는 이유랍니다. 이런 상상 한번 해보세요. 마사코가 할머니에게 왜 다른 나라는 놔두고 일본에만 핵폭탄을 떨어뜨렸냐고 질문하니까 할머니는 속시원히 대답을 안 해줬어요. 마사코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상상을 해보고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친일파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머리 숙이고 아첨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친일파라고 부르죠. 이 책의 방구 아저씨에 나오는 마을 이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일본의 힘이 막강해 절대 망할 리 없다고 굳게 믿었죠. 또 일본이 우리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해주었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어떤 친일 지식인은 젊은이들에게 대일본 제국을 위해 영광스럽게 죽으라고 신문에 글을 쓰기도 했죠. 하지만 해방이 되고 세운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친일파들을 제대로 벌주지 못했어요. 프랑스가 제2차 세계대전 후 히틀러에게 협조한 수천 명의 지식인들을 처형한 것과는 비교가 되죠.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일은 일본의 지식층과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하고 있는데 많은 학교들이 왜곡된 교과서를 교재로 채택하고 있죠. 그들은 엉뚱하게도 고대 시대의 일본이 가야를 지배했다고 말하는가 하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잘못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어요. 일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제사회에서 자기 입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래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것은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다시 침략하겠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못살게 굴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힘을 키워야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돼야 할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봅시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초등 권장도서 세계 여러 나라 수상작가 책들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